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 혼술 11월 30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의 격돌 3년 전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은 행정법원 심리가 있었고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모레는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이 복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그 심리였죠. 오늘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신문이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약 1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신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은 대리인을 내세우고 오늘 행정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죠. 아마 윤석열 총장은 모레 검사 징계위원회 여기에 본인이 출석을 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법무부 대리에서는 이옥형 변호사 그리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출석을 했고 윤석열 총장 법률 대리인은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심리가 끝나고 나서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시스템의 문제다.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만약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를 하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면은 직무를 복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쟁점이 오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이 부분의 쟁점이었죠.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변론을 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만약 오늘은 아니고 한 내일 정도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일부에서는 지금 재판부가 너무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서 아예 검사 징계위원회 이후로 미룰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내일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 쪽에 신청을 인용을 하면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추미애 장관이 내린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임시로 효력이 정지가 돼서 검찰총장직에 다시 직무를 하게 되죠. 본안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일 정도 직무의 복귀를 윤석열 총장이 하더라도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오면은 하루 만에 또 끝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신청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은 윤석열 총장은 계속 직무가 정지된 그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직무가 어떻게 될지 내일 정도는 일단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도 복귀 못하고 그냥 모레 검사징계위원회까지 갈지 아니면 그것이 연기가 될지 더 결정을 연기할지 지금 재판부가 상당히 조미연 부장판사죠.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해임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수순밟기 그냥 밀어붙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행정법원 심리나 내일 감찰위원회 회의나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권고뿐이 못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 권고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직무정지하면 안 된다 권고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어차피 결론이 난 상황 아니냐 윤석열 해임 쪽으로 자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옥형 변호사 오늘 행정법원에 이 법무부의 대리인으로 나왔죠. 이옥형 변호사가 이옥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마치 청기를 누설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오늘 신문, 그 신문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아마 이 청기 누설인데 정권 차원에서 공유가 된, 정권 안에서 서로 공유가 된 어떤 극비 사안을 별 생각 없이 털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정해진 시나리오 각본대로 징계위도 열고 다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문 앞두고 오늘 이옥형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법률가 입장에서는 신청인 윤석열이죠.
윤석열 총장이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차피 기각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틀 뒤면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틀 되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윤석열 총장이 왜 신청을 냈는지 모르겠다. 자, 이틀 뒤는 2일이죠. 12월 2일. 이날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늘 이 행정심판에서요, 법원에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윤석열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취소를 하고 다시 복귀를 시켜도 어차피 2일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되면은 또 검찰총장 자리에서 나와야 될 텐데 왜 그거를 소송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틀 되면 직무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데 왜 했느냐? 그러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징계위원회에서는 벌써 해임으로 간다는 걸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무부에서 징계 결론을 정해두고 해임이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법조계에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맞죠.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면은 오늘 뭐 직무정지에서 풀어줘봤자 해임 상태로 가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야 되죠. 직무집행정지가 타당한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임이 되면은. 그래서 이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본안 소송은 소송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될 확률이 높다. 이 법원에서 그렇게 봅니다. 아예 그 사건 자체가 없는 걸로 돼버리는 거죠. 신청한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행정법원에서 본안을 심사를 해서 혹시라도 이것은 직무에 복귀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새로운 총장이 지명되거나 임명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한 명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한 지붕 아래 2명의 검찰총장이 생겨놓은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행정법원에서 각하될 확률이 높다. 자, 그 상황에서 왜 윤석열은 어차피 다 해임될 건데 뭐하러 이 소송을 해서 귀찮게 만드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옥형 변호사가 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 쪽의 대리인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결과를 정해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또 징계위원회가 만약에 그 2일날 열리더라도 그날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징계 여부가 해임 여부가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이옥형 변호사는 이틀 후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정도를 하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틀 후에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틀 후에 정강식과처럼 다 하기로 돼 있다. 이 이야기를 추미애 장관의 대리인이 기자들에게 한 겁니다.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대통령이 승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 이옥형 변호사의 말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승인까지 다 우리가 그날 다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이 소송을 왜 한 건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징계위는 로식적 절차일 뿐이고 법무부는 징계 결론을 다 내놨다. 해임적으로. 자,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추미애 갈등에 이 막장까지 다다르니 한마디 했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식으로.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바람을 잡는 식으로 그 한마디를 오늘 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놓고 윤석열 나가라 이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하면 또 직권남용시, 나중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해서 나쁜 사람, 그래서 사퇴를 시켰다. 그래서 직권남용 이 유죄가 인정이 됐죠. 그런 데 휘말릴까봐 직접 나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검찰들, 지금 윤석열 축출에 반발하는 검찰들을 겨냥을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또 윤석열에게 우회적으로 하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겨우 지금 우회적으로 이 바람을 잡는, 윤석열 축출에 바람을 잡는 대통령의 인사권자가 그런 역할을 오늘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문감성은 커지고 있죠.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자기 대선 후보 주자 선호도 조사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 전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오늘은 행정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모레 검사징계위원회에 아마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본인이 해임을 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해임을 당하는 그 장소에 나가서 작심 발언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목이 잘리는 자리를 뺏기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벌써 관심이 모아집니다. 손권의 혼술이었습니다.